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이제 고3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야, 이제.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은 딱 중간고사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온라인하고 현장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일단 현장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쌤이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휴강에 들어갔어.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프라인 기준이야, 현장. 그래서 보통 이제 4월 초까지 강의를 하고 3주를 쉬어. 그 다음에 말은 3주를 쉬지만 실제로는 뭐야? 4주 만에 만나는 거지. 그렇지? 자, 왜 쉬나요?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쉬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 기간을요, 굉장히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보내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중간고사 기간 준비를 한 달, 뭐 기말도 마찬가지야. 한 달 이렇게 하는 건 아마 고1 때부터 거의 굳어져 왔을 거야. 그리고 고1, 2 때는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 달씩 내신 대비를 하는 게 맞아. 왜? 딴 게 할 게 없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내신을 왜 관리하는 거야? 학생이니까 당연히 내신을 성실하게 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써먹으려고.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내신을 써먹을 수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관리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결국은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즉 학교나 학종을 쓰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간고사 기간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 별로 의미는 없어. 선생님, 논술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논술에 들어가는데, 선생님 캐스트를 열심히 본 사람은 알 거야. 생각보다 논술에서 여러분들, 내신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영향력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3, 4, 5, 6일 때의 영향력과 7, 8, 9일 때의 영향력이 달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7, 8, 9만 아니면 큰 영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안 쓰는 친구들은요, 내신은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끝내는 거야. 대비하고 그냥 끝낸다. 야. 어차피 안 써먹을 건데 뭐. 대신 오해하면 안 돼. 난 일부러 망치라고 한 적은 없다. 선생님,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내신 떨어지면 어떡해요? 한번 따져볼까?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4야. 평균 내신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다 보니까 6이 나왔어.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3도 어차피 넣어서 평균 내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인 내신은요, 5입니다. 5 안팎이야. 물론 이렇게 세상이 단순하진 않지만 5 안팎이잖아. 5 안팎이면 얘들아 논술에 크게 지장 없어. 물론 이제 이건 있어. 본인이 메디칼 논술을 준비한다면 메디칼은 될 수 있으면이야. 4등급 대까지는 4등급 대라고 했다. 대까지는 유지하는 게 좋긴 해. 메디칼은 논술이 내신 반영을 더 많이 하나요?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나지만, 쌤이 얘기했던 7, 8, 9 정도만 아니면 대부분의 학교가 한 1 내지 2점 정도로, 예를 들어서 6등급 애가 막 2등급도 역전하고 그래. 1, 2점만 더 맞아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지나간 내신 가지고 후회하고 괜히 뭐 고민하는 것보다는 논술 열심히 해서 1, 2점을 더 맞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자연대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학교마다 다르고 매년 달라. 학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얘기라면 논술 합격자 평균이 뭐 끼케야 65에서 70 정도 사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 2점 더 맞는 거는 열심히 하면 할만해. 왜? 남아있는 점수의 여유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메디칼인 경우에는 예를 드는 겁니다. 평균적인 얘기야. 합격자 평균이 85, 90 이렇단 말이야. 그럼 예시로 85라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1, 2점 더 맞는 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왜요? 남아있는 점수의 폭이 다르잖아. 70에서 71 맞는 거랑 85에서 86 맞는 건 다르단 말이야. 내신이 더 많이 반영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워낙 컷이 높다 보니까 1, 2점을 더 맞는 게 훨씬 힘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메디칼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긴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들도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만큼 관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평균 내면 어쨌든 간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 내신 진짜 한 등급 올리기 힘들지. 평균 등급 하나 말고 평균 등급. 거꾸로 얘기할까? 잘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져 얘들아. 공부를 일부러 망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막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고3 때는요, 고1, 2하고 달라. 고1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신하는 거야.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한 달 내내. 하지만 고3 때는 뭐다? 아니다. 본인이 써먹어야 되는 사람은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본인이 거의 안 써먹는다면 일부러 망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끝내야 된다. 그럼 남는 시간에 놀란 얘기인가요? 놀면 안 되지.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란 얘기예요? 당연히 수능 해야지 얘들아. 수능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야. 왜요? 아니 수능 최저도 있고 수능 최저 없는 대학만 시험 봅니다. 이런 사람은 드문단 말이야. 수능 최저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능이 만점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해결되잖아. 물론 이제 만점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수능 잘 보면 논술 열심히 대비했다가도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저 수능이 서울대 갈 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대 논술이 없잖아. 그럼 안 쓸 수 있는 거라고. 장난으로 그때가 시험 보러 가면 위험해. 납치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는 수업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신 기간 전후로 뭔가 학교에서의 분위기가 좀 정리가 안 돼. 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어수선해. 이때 자기만의 공부를 더 하란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수능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도 꾸준하게 해주면 좋아. 논술도 꾸준하게. 그러면 어떤 논술을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야. 선생님, 저는요, 현장도 마찬가지야. 현장도 1월부터 열심히 해온 애들은 이 내신 휴강 기간 동안에 진도를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못했던 복습해라. 열심히 했는데 복습 안 하면 내 거 안 돼, 얘들아. 열심히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내가 20시간 들었어. 근데 5시간 복습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야. 5시간 복습을 안 해서 남아있는 양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이 이만큼이냐 2배 차이 날 수 있는 거야.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좀 진도를 많이 나간 친구들은, 진도를 적당히 나간 친구들은, 그치, 이번 기회에 복습 또는 뭐 총복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 늦게 시작해서 진도가 아직 더딥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해서 따라잡겠다. 그래서 따라잡는 기회, 잡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오히려 이런 내신 기간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7시간씩 했었는데 논술을 강의 듣는 거 포함해서 내신 기간에 자기는 10시간 해서 더 하는 애들도 있어. 그건 전략적인 판단을 안 해야 하면 돼. 어떤 친구는 내신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현장은 휴강을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어쨌든. 자, 근데 쌤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자, 뭐냐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학통, 기하, 둘 중 하나를 잡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쌤이 휴강 직전의 강의에서도 이거 계속 강조했어. 자, 큰 욕심 내지 말자. 물론 학통 기하도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빨리 끝내면 더 유리해. 알아. 근데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자기가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을 할 때 걸림돌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물론 선생님 저는요 미적분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만 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예외야. 근데 그 친구들도 잘 고민해야 돼. 왜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논술의 그 목표 대학은 그냥 나 저기 가고 싶어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안 돼.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잖아. 그건 어렸을 때 나는 거지. 뭐 갖고 싶어요. 이런 거지. 자, 정시 예상 대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시 예상 대학 이상을 노리는 게 논술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뭐 당장은 조금 성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물론 예상이야. 아직은 추정이니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대학의 이상을 노려야 돼. 그러면 그 대학들이 학통과 기하가 있는지를 체크해야지. 시험 범위가. 선생님 시험 범위는 어떻게 아나요? 다 올려줬잖아 테스트에. 왜 안 봐? 봐야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학통 기하 있는 대학을 걸칠 가능성이 높아. 두세 개 대학 이상 걸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무조건 해야 돼. 해야 돼, 얘들아. 나중에 그게 소위 유리천장이 돼. 막 수능 최저도 막 실력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리고 논술도 열심히 해. 논술 실력도 막 늘고 있어. 그럼 얘들아 계속 목표는 올라가. 근데 못 올라가는 거야. 왜? 아이고 학통 기하를 안 했어요. 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여름 이후에 선생님 질문 게시판 봐봐. 그런 질문 진짜 많이 와. 선생님 저 이런 식으로 가면 정시 예상 대학 이상으로 가면 학통 기하가 포함된 학교가 여러 개 포함되는데 학통 기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막 선생님도 안타깝지. 그럼 늦게 하면 안 되나요? 늦게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매주 뭐 10시간 이하 공부하면서 막 논술 해와서 학통기하도 교과 수준에서 막 상반기에 잘 마무리를 했어. 그럼 이제 여름부터는 열심히 실전 훈련만 하면 된다고. 근데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완해야 돼. 보완하려면 갑자기 공부 시간이 15시간 주당 막 20시간 늘어야 돼. 늘리면 되죠. 자, 근데 잘 생각해라. 논술 시험이 가까우면 뭐도 가까워져? 수능. 그리고 그 부담감의 무게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제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어. 수능은 수능대로 많이 못하고, 논술은 논술대로, 더 해야 되지 않나, 보완해야 되지 않나, 막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치. 불안한 마음에 공부하니까 효과도 막 적어.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생겨.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시간을 더 보내. 여름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학통 기하 둘 중 하나를 잡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선생님 학통 기하를 얼마큼 해야 돼요? 선택자만큼 해야 되나요? 그건 오버야. 선택자만큼 하면 좋죠. 인정. 근데 미적분 공부하는 것만큼을 학통 기하에서 3배 할 수 있어? 못해. 그 누구도 못해, 얘들아. 어차피 누구나 다 빵꾸는 있는 거야. 빵꾸는 있는 거야. 물론 선생님 저는요 기하 선택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적분 빵꾸가 있는 거겠지. 어쨌든 간에 빵꾸는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약점이 남의 약점보다 덜 약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야. 그리고 학교가요 다행히도 그래서 선생님이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게 현실이니까.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해.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이건 그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미적분이 있고 학통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수능의 평균 난이도가 이렇게 된다고 치자, 선택 과목에. 평균 난이도가 이렇게 된다면, 논술의 난이도는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넘어가서 미안한데, 이렇게 돼. 미적분 많이 어렵게 내. 근데, 학통은 난이도 범주가 이래. 기하도 난이도 범주가 대충 이래. 즉,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미적분은 되게 어렵게 내. 근데 학통 기하는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내. 물론 예전 3년, 4년 전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어, 실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적분에서 꼬아내고 어렵게 내고 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아.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도 풀 정도로 문제를 내진 않아. 공부하는 사람이 풀 정도로 내지. 그럼 나중에 꼭 이런 친구도 있어. 쌤, 제가 시험 보는 대학은요, 학통과 기하가 포함인데요. 미적분으로만 승부 보면 안 될까요? 안 돼. 쌤이 한 대학 예를 들어볼까? 동국대. 동국대면 논술 보는 대학 안에서도 살짝 중간쯤이야. 그치? 아닌가? 중간쯤이야. 동국대도 여러분들 전범이야. 미적분은 승부 보겠습니다. 아니야. 동국대 미적분 어려워. 그리고 학통 하나, 기하 하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 대문항 3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미적분 플러스 알파 하나. 이렇게 나와. 근데 배점은요? 배점은 거의 동등해. 거의 동등해. 뭐 끼케야 30, 30, 40이거나, 30, 35, 35거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순서 무시하고. 근데 두 대문항을 포기하고 이걸로 승부 보겠다고? 안 돼. 승부 못 봐, 얘들아. 그리고 쌤이 말하는 거는요, 미니멈이야, 미니멈. 그러니까 미니멈도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자, 근데 이 미니멈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프다. 그래서 본인이 학통 기하까지 포함된 학교를 시험 볼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잡으십시오. 하나 잡는다. 쌤이 마스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교과 수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지. 쌤 엑기스 강좌. 있잖아. 논술리안, 학통 엑기스. 그 다음에 논술리안, 기하 엑기스. 이런 강좌 있다고. 자, 여러분들 이 강좌는 저 교과서도 모르는데 들어도 되나요? 이거 비선택자 들으려고 만든 거야. 그리고 쌤 입장에서야. 난 최대한 짧게 만들었어. 13시간. 안팎, 얘도 13시간 안팎이야. 미적분은 좀 더 길어. 18시간이야. 이유가 있어. 미적분 비선택자는 더 고생해야 돼. 왜요? 얘기했잖아. 평균 난이도가 다르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빠르게 끝낼 수, 물론 더 짧은 쌤들도 있더라. 근데 나는 이해는 안 가, 솔직히. 왜? 나는 필요한 걸 막 얘기하면서 내 딴에는 최대한 엑기스를 한 거야. 그게 13시간이에요. 문제도 안 풀어. 문제 풀 시간이 어딨어. 일단 빨리 내용 파악해. 그래서 쌤은요, 둘 중에 하나 잡아서 한 바퀴 돌리라고. 일단 돌려, 얘들아. 쌤, 근데 빠르게 한 바퀴 돌리면 공식도 못 외우고 막 아직 익숙함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 그럴 거야. 그럴 건데 일단 돌리라고.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이 상대가 뭔지 몰라. 이때가 제일 두려운 거야. 걱정하고 고민만 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한 바퀴 돌리면 일단 보여. 아, 이런 내용들 다루는 거구나. 물론 일본 주제는 어렵고 일본 문제 주제는 쉬워.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건 시간 두고 외워야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공식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뽑아내서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여기저기다 붙여놓아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건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얘가 뭘 다루는지 모르면 더 두렵다고. 한 바퀴를 먼저 돌려봐, 얘들아. 돌리고 나서 가끔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 쌤, 긴 개념 강의 들은 게 더 낫지 않나요? 당연히 더 낫지. 긴데 더 친절하게 천천히 나가겠지.
근데 선생님은 그럴 때도 이 얘기해. 일단 짧은 걸로 먼저 한 바퀴 돌려봐라. 돌려보고 생각하라. 돌려봤더니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요. 기아를 돌렸더니 선생님 2차 곡선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벡터는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개념 강의 땅 선생님 거 긴 걸로 들려도 돼. 그럼 그때도 다듬지 않고 벡터를 들으면 되잖아.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이거 어떡하지가 두려워하지 마. 한 바퀴 돌려보면 할만합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미루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위험해져. 여러분들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쌤, 후배들한테는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일부는 쌤 말 듣고 일부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 후회되더라고요. 진짜야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보완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중간중간에도. 예를 들어서 뭐 꼭 이때뿐만이 아니라 뭐 연휴라든지 연휴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좋아.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딴 캐스트에서 미리 얘기했었어. 연휴 때 다 못 들었지만 나는 왜냐면 여러분들 그 학통 들어보면 학통도 내용이 크게 세 가지야. 그러면 연휴 때 그 내용 중에 그치 덩어리 듣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란 말이야. 연휴가 언제 있나요? 5월 달에도 있잖아, 연휴. 그치. 물론 이제 중간고사는 그 자체가 또 특수한 기간이니까. 물론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중간고사가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지. N수생은. 그럼 N수생은 봐봐. 요때 텀이 본인이 중간고사를 안 보지만 어쨌든 간에 고3들이 중간고사로 어수선한 시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는 조금 자기도 보는 여유를 좀 내서 하라고 지금. 미루면 이제 안 돼, 얘들아. 이 미루면요, 이 부담은 뒤에 굉장히 커져. 논술 안 보면 되지. 그치, 안 보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봐야 되겠네. 생각했잖아. 어차피 수능, 수학 상위 15% 안에 들면, 5명, 6명 중에 1명 제외하고는 논술을 하게 되어 있어. 5명 중에 4명은 논술을 하게 되어 있다고. 6명 중에 5명은 논술을 하게 되어 있어.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결국은 원서를 쓰게 된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느지막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시간을 투자하면 논술은 논술대로 완성이 안 되면서 뭐 완성이란 말은 좀 애매한 편이긴 하지만 논술은 논술대로 시간이 부족하면서 수능은 수능대로 또 페이스가 말릴 수도 있어. 이러면 진짜 나중에 입시 실패가 되는 거야, 전략적인.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기간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내신 관리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야 하고 수능 공부 열심히. 어차피 논술 공부는 뭐 공부 시간만 놓고 본다면 수능만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논술도 진도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복습하거나 그러면서 비선택 과목 중에 하나 잡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기말고사 때 또 얘기할 거야. 나머지 하나 잡으라고. 그래서 해놓으면 여름부터 진짜 든든할 겁니다. 어쨌든 고1, 2때 내신 기간하고 달라.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좋은 전략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